안녕하세요. 코인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26K 중반을 횡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비트코인이 자리를 잡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이유에 대해서 미국과 중국 변수를 들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비트코인이 어떻게 나아가게 될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CVD 자료인데요. 어제 있었던 급격한 변동성은 이 갈색 고래가 유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유동성이 말라있는 장에서의 이런 고래들의 움직임은 단기 움직임이기 때문에 추세라고 바라보지 마시고 단기적으로 어떻게 매수 매도를 하고 있나 이 정도로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이나 부채 상향 한도 이슈가 해결이 되기 전까지는 다른 고래들의 움직임도 보면서 계속 지켜보는 그런 관망하고 있는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파이넥스에 있는 매수 매도벽을 가지고 와봤는데 특이사항으로 27.3K 했던 이 매도벽이 사라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27.9K의 이 매도벽이 더 두꺼워졌다, 이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고요. 매수벽 같은 경우는 언제나 25.2K 부분에 계속 이제 파킹을 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200주 이평선과 굉장히 맞물려 있기 때문에 중요한 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트파이넥스의 매수 매도벽 같은 경우는 변화에 따라서 비트코인 가격이 실제로 거기를 좀 추종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종종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리고 업데이트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에 어떤 분이 제가 다른 유튜버 분들의 내용을 따라하는 게 아니냐라고 댓글을 달았는데, 제가 악플이나 이런 것들은 별로 신경을 안 쓰는데 이건 자존심의 문제여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 건데요. 제가 다른 유튜버 분들 안 보고 저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제 스타일을 고수하면서, 그러니까 다른 유튜버 분들이 제 자료를 오히려 형태를 따라하는 경우는 봤어도 저는 절대 그런 일이 없다라는 점을 꼭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런 것들을 이게 반응하면 뭔가 미물 같아 보여서 그러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건 자존심의 문제라 한번 언급을 하고 가겠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미국 관련돼서는 저희를 계속 압박하고 있는 게 미국 정부의 부채 상한 협상 관련된 부분인데, 이게 그 메카시 하원 의장에서 나온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곧 해결이 될 거다, 6월 1일 전에는 해결이 될 거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서 미국이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표들이 나온 것들이 강한 거기 때문에 계속 이야기를 나눠보면은 지금 달러 인덱스가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상승을 할 때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가격이 그대로 있으면은 달러 값이 오르기 때문에 자산 값은 내려가게 되는 그런 현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 또 이 달러 인덱스가 올라간다는 거는 실질적으로 미국이 강하고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 사람들이 이제 달러를 좀 더 원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다른 자산 시장 특히 비트코인 가격이 횡보하거나 하락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실제로 어제 이 GDP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됐는데 모든 지표가 예상보다 더 하회했고요. GDP 같은 경우는 예상보다 더 많이 나왔습니다. 이 말은 두 개가 일맥상통하는데 미국은 강하다, 이런 한 문장으로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경기 침체나 이런 부분들을 계속 바라보시는 분들이 이 고용 부분들을 바라보고 있고 또 GDP 이걸 바라보고 있는데 모두의 예상을 무시할 만큼 계속 미국이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이 달러 인덱스가 미국이 강하기 때문에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을 하거나 인하하는 피벗이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면서 지금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고 있고요. 거기에 바탕이 돼가지고 이걸 바탕으로 페드에서는 M2 머니 서플라이를 계속 줄여나가고 있어요. 이 말은 QT를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것과 같은데, QT는 양적 축소죠. 양적 긴축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아까 여러 가지 지표들, 미국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강하기 때문에 그 자신감을 바탕으로 페드에서 이렇게 양적 긴축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이거는 유동성이 시장에서 줄어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산시장, 그 다음 비트코인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유동성이 계속 줄어드는 것과 일맥상통한 부분입니다. 정리를 하면은 비트코인이 지금 이제 힘을 쓰지 못하고 단기적으로 하락을 하고 계속 기간 조정을 거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미국이 굉장히 강하고 지표적인 부분들이 그런 것들을 뒷받침하고 있고, 그래서 연준이 이 유동성을 흡수하는 그런 일을 하는데 자신감 있게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맞물려 가지고 비트코인 채굴업자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미국이 강하고 또 앞으로 어떤 일들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비트코인을 계속 판매를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의 지표 변수들이 미국이 강하기 때문에 매크로적으로 비트코인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채굴업자들, 이 고래들이 비트코인을 판매하는 데 영향을 주고 실질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빠지거나 횡보하는 데 영향을 주고 있다. 다음으로 지금 중국 시장이 약한 부분이 왜 비트코인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 6월 1일 날 홍콩 리테일이 개방되는 거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굉장히 코인 시장에는 좋은 겁니다. 이거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혹시라도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는데, 6월 1일 날 중국 시장이 개방이 되는 거는 중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이나 코인 시장에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호재고요. 하지만 여기서 제가 중국 시장이 약하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지금 갈팡질팡한다고 하는 부분들은 조금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좀 보셔야 돼요. 어떤 부분이냐면, 지금 중국 주가 지수와 그다음에 이 비트코인의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거 같은 경우를 보면은 미국 S&P 관련되어 있는 지수가 비트코인과 굉장히 연관이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이 중국 지수가 영향을 많이 주고 있어요. 올 초부터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6월 달에 추가적으로 개방을 하는 부분과 별개로 실제로 중국에 있는 주가 지수가 영향을 주고 있었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중국 지수도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그러면서 비트코인 가격도 뭐 그래서 좋은 건 아니지만 비트코인 가격도 좋았었고요. 그래서 이 연관 개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최근에 이제 중국이 이제 리오프닝 효과가 끝나면서 오늘도 뭐 중국 주식이 급락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비트코인 가격에도 발목을 잡고 있다. 지금까지의 연관 관계를 봤을 때는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뭐 지난 영상에서 중국 M2 푸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 연관 개수가 왜 이렇게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살펴봐야 되지만, 어쨌든 간 미국 뿐만이 아니고 지금은 중국 경제에도 이 비트코인이 굉장히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참고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이 이제 다시 들어오는 거는 중장기적으로 호재가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돈이 들어오는 부분인데요. 이 돈이 들어오는 거를 보시면 2018년도에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블록체인 기업들이 투자를 받은 건수가 461건이에요. 굉장히 많이 투자를 받았죠. 이 말은 돈을 굉장히 많이 넣었다. 이런 것들과 같은데, 지금 중국에서 2019년도에 이제 크립토를 금지시키면서 그 뒤에 보시면은 중국 기업이 투자를 받은 건수가 굉장히 줄어들게 됩니다. 굉장히 많이 줄어들게 되고, 그 말은 그러니까 B2B로서의 돈이 들어오는 것도 막혔다. 이런 것과 같거든요. 근데 이제 중국이 개방이 되면 어찌됐든 간에 중장기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올 가능성이 생기고, 그건 코인 시장의 호재다. 다만 중국 주식시장과 지금 비트코인의 상관계수는 굉장히 올라가고 있고, 중국 주식시장이 이 리오프닝 효과가 끝나고 나서부터 다 지표들이 조금씩 안 좋은 것들을 보이면서 이제 하락을 했고, 비트코인 가격도 거기에 영향을 받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습니다. 그럼 지금 비트코인 가격 자리가 어디이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같이 예상을 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면은, 저는 단순히 이게 차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지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경제 지표로 돌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 굉장히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어요. 뭐 경제가 4단계로 왔다 갔다 한다 하죠. 지금 QT를 진행을 하고 있지만 결국은 지금 경기 침체가 연준에서도 이제 연말에 좀 약하게 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예상을 하는 것처럼, 그 뒤에는 QE를 다시 진행을 해야 되고, 그런 과거 패턴과 유사하게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 2014년도, 2017년도 이 불장대를 보면은 지금 위치 딱 요 자리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차트상으로 지금이 그것과 굉장히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요 자리가 지금 30K 정도의 자리인데 3031K죠. 그래서 이 부분을 넘어가게 되면은 좀 더 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자리다라고 많은 사람들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모습들 이렇게 기간 조정을 거친 다음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이런 모습들을 저희가 예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고요. 지난번 불장가로 봤을 때도 하락장에서 축척의 장으로 반등을 했을 때 이 3개월 동안 횡보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2개월 동안 횡보를 했잖아요. 너무 힘들고 기간 조정을 거치면서 다 말라가고 있는 그런 장을 거치고 있는데, 오히려 상승을 일부 했다가 그 뒤에 뛰어드신 분들이, 꼭지에 뛰어드신 분들이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장인데, 그 장을 거치고 나면은 그 뒤에 이제 상승을 한다. 이거는 모든 이제 상승하는 뭐 자산 시장에서 다 예외 없는 케이스입니다. 이런 같은 경우는 상승을 했으면 그 뒤에 쉬어가는 기간이 분명히 존재를 해요. 이 구간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털려 나가고 그 뒤에 이제 추가적인 상승을 한다. 이런 것들은 보편적인 패턴이기 때문에 과거에서도 있었고 지금도 그런 자리다라는 걸 여러분들께 보여주고 싶고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0주 이평선에 대해서 굉장히 타이트하게 지금 방어를 하고 있는데, 이 200주 이평선이 만약에 경기 침체나 뭐 별도의 급락이 온다고 하면은 그 뒤에
굉장히 꼬리를 바로 말면서 회복을 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회복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때는 지금 코인 시장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이 밑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놀았지만 이게 지금 상승을 해가지고 뚫고 다시 올라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자리에서 뭔가 급락이 있으면은 다시 어떤 세력이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다. 지금 실제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락을 한다고 해가지고 이거 추가적으로 하락해야겠다. 그런 뷰로 바라보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 자리가 조금 매수하기 좋은 자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보는 사고의 유연성을 갖는 게 중요한 그런 지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단기적으로는 저희가 리스크를 피해야 되는 그런 이벤트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지만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제가 바라봐야 되는 뷰는 23년도, 24년도, 25년도 이 사이클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큰 그림 안에서 어떤 식으로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과 많이 이야기를 나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재무부에서 북한 관련되어 있는 크립토를 정리를 해나가고 있어요. 점점점. 근데 이 부분은 깨끗하게 정리가 다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정리를 해나가고 있고, 그게 정리가 되면은 다른 모습을 띌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고요. 지금 NFT 관련돼서 지난번 불장에는 NFT 자체가 굉장히 각광을 받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NFT를 넘어선 NFT 2.0이 이제 새롭게 등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라이브 때 제가 이 흐름에 대해서 좀 더 강하게 여러분들께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NFT 랜딩 관련돼서도 저희가 좀 챙겨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장이 안 좋아지면서 이더리움 레이어 2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가실 수 있어요. 근데 그럴 때일수록 본질에 코인과 관련되어 있는 본질에 저는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보시면은 이더리움 레이어 2 같은 경우는 이 피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잘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잘하고 있고 계속 발전해 나가고 있다. 이 장이 안 좋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간 조정이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이 시기에도 이 크립토에서는 디벨롭이 되어가고 있고 발전해 나가고 있다. 이런 것들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